한국어? 그게 무슨 언어학의 대상이나 됩니까? 그저 동아시아 변방에서나 쓰는 수준 낮은 문자일 뿐이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MIT의 대강의실. 5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스스로를 언어의 지배자라 믿는 오만한 천재 네이선 콜린스가 코웃음을 치며 독서를 내뱉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재들조차 그의 기세에 눌려 눈치만 살피던 그때 강단에 선 백발의 해리슨 교수가 조용히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적힌 영어의 비효율성을 가차없이 그어버리며 선언하는 겁니다.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는 그 언어가 21세기 디지털 전쟁에서 영어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 무기라는 걸 알고 있나?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네이선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국어에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세계 최고의 석학이 이토록 단호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천재가 자신의 무지에 처참히 무너지고 우리 한글의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짜릿한 반전의 현장.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네이선 콜린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유서 깊은 외교관 가문에서 태어나 요람에서부터 언어의 특권을 누리며 자란 몸이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기본이고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까지 섭렵한 제게 언어란 곧 정복해야 할 영토이자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계급장이었습니다. MIT 언어학과라는 이 화려한 전당에 입성했을 때도 저는 당연히 제가 이 집단의 최상위에 서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의실 구석,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한국 유학생 반민서 말입니다. 그녀는 토론 시간에 먼저 손을 드는 법이 없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려 화려한 수사학을 뽐내지도 않죠. 그저 낡은 노트를 펼쳐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록할 뿐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언어학은 결국 서양의 논리이고 그리스와 로마의 유산입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그녀가 감히 이 거대한 학문의 줄기를 이해하기나 하겠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과제 점수가 발표될 때마다 제 이름 위에는 항상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특히 의문론 분석 과제에서 제가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보고서가 그녀의 통찰력 앞에 무참히 깨졌을 때 제 자존심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칩니다. 도대체 한국어라는 그 낯설고 투박해 보이는 언어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민서는 저조차 보지 못하는 소리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걸까요? 질투와 호기심이 뒤섞인 불쾌한 감정을 안고 저는 민서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제가 갖지 못한 기이한 평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지혜를 품은 거대한 산처럼 말이죠. 저는 결심합니다. 이번 학기 해리슨 교수의 언어와 권력 수업에서 반드시 그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제가 믿어온 영어의 제국이 그리고 서구 언어의 완벽함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지 본때를 보여줄 작정인 것이죠. 강의실의 문이 열리고 백발의 해리슨 교수가 들어섭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데이터 뭉치가 들려있고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서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의 성벽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글이라는 존재가 제 오만한 영혼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해리슨 교수가 칠판 중앙에 커다랗게 파워라는 단어를 적자 네이선은 기다렸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교수님, 권력이란 결국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도구 아닙니까? 영어가 전 세계를 제패한 건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어 같은 소수 언어가 감히 권력을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네이선의 오만한 목소리가 강의실 천장을 때립니다. 주변의 미국 학생들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를 조롱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죠. 하지만 해리슨 교수는 그저 빙긋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림에 복잡한 그래프 하나를 띄웁니다. 자네 말대로 20세기는 하드 파워의 시대였지. 하지만 지금 이 그래프를 보게. 전 세계 언어학습 플랫폼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수직 상승 중인 언어가 무엇인지. 스크린에는 짙은 붉은색 선이 가파르게 솟구쳐 있습니다. 바로 코리언입니다. 네이선이 당혹감에 미간을 찌푸리는 사이 교수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강렬해집니다. 자네가 그토록 칭송하는 알파벳은 26개 문자로 44개의 음소를 표현하느라 온갖 예외와 불규칙에 시달리지. 하지만 여기를 보게. 교수가 칠판에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든 세계 유일의 상형 음소 문자임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소리가 나는 원리 자체가 글자 모양에 박혀 있다는 사실을 강의실 곳곳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음성학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니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학생이 홀린 듯 중얼거립니다. 네이선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반박하려 입을 달싹이지만 교수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이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구조라 타수 대비 정보 전달량이 영어보다 월등히 높네. 자네들 스마트폰 칠 때 한글로 치는 속도를 본 적 있나? 이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정보 처리 시스템인 거야. 교수의 열띤 강의가 이어질수록 네이선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오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수준 낮다고 비하했던 언어가 사실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하나둘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교수가 갑자기 메이선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묻습니다. 메이선, 자네는 영어가 모국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문맹의 공포를 느껴본 적 없겠지? 하지만 이 글자를 만든 왕은 달랐네. 제 이름에 쓰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단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자를 선물했지. 자네가 말하는 권력이 지배를 위한 것이라면 이 언어의 권력은 나눔과 사랑에서 시작된 거라네. 자네는 이 압도적인 품격을 감당할 수 있겠나? 강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오직 해리슨 교수의 엄중한 목소리만이 네이선의 고막을 울릴 뿐이죠. 네이선은 자기도 모르게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립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서구 중심의 자부심이 세종이라는 이름의 낯선 왕이 설계한 거대한 인본주의 앞에서 힘없이 바스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껏 입을 닫고 있던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자의 비릿한 미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잃은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깊은 연민이 서려했죠. 메이선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비웃었던 한국 유학생의 침묵이 사실은 무지가 아니라 이 위대한 유산을 품은 자의 묵직한 여유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이선의 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간이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 오만하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이 해리슨 교수는 칠판의 빈 공간에 한자로 I, 사랑, 애자를 큼지막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묻습니다. 민서양, 자네는 한국인으로서 이 글자가 한글의 설계와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나?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로 쏠립니다. 메이선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입술 끝을 응시하죠. 민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하지만 그 음성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위해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탄생한 글자죠.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기 뜻을 글로 펴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식이라는 권력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이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자신의 영어를 계급장처럼 휘두르며 누군가를 배제하려 했던 그 오만함이 한글의 탄생 배경인 애민정신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네이선, 당신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 권력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선물로서 권력을 가집니다. 중국의 한자는 수천 자를 외워야 하고 일본의 문자는 복잡한 체계를 거쳐야 하지만 한글은 반나절이면 누구나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지식의 문턱을 가장 낮게 설계했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문화적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글자 속에 담긴 따뜻한 배려와 그 언어로 표현되는 한국 콘텐츠의 진심 어린 감정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온 학생들도, 남미에서 온 학생들도 각자 자신이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 느꼈던 그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의 실체를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눈을 빛냅니다. 네이선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600년 전의 설계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속도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인류의 마음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된 겁니다. 해리슨 교수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칠판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IT 기술력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해 전 세계 언어 지형을 바꾸고 있는 놀라운 데이터들이 가득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문자의 한계에 부딪혀 디지털 전환에 애를 먹을 때 한국은 세종대왕이 설계한 그 완벽한 모듈식 구조 덕분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됩니다. 보게너 네이션. 자네가 무시했던 그 변방의 언어가 지금은 인류의 지식을 실어 나르는 가장 정교한 우주선이 되었네. 그리고 그 조종관은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라 소통하려는 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지. 이게 바로 진짜 권력의 정체라네. 네이선의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평생을 언어의 천재라 칭송받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언어가 가진 가장 고귀한 본질인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서는 그런 네이선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승자의 비웃음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자는 따뜻한 초대와도 같습니다. 이제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 이상 논쟁의 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원리가 밝혀진 이 위대한 문자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모해 갑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이 민서의 차분한 음성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집니다. 레이선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던 해리슨 교수는 천천히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와 네이선의 어깨에 투박한 손을 얹습니다. 그 손길에는 꾸짖음이 아니라 비로소 진실의 문 앞에 선 제자를 향한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이선, 자네는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네. 언어는 누군가를 짓밟는 무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등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네이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질투와 오만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맑은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 다가가죠. 왕실의 모든 학생이 숨을 죽이고 그를 주목하는 가운데 메이선은 허리를 깊숙이 숙여 진심 어린 사죄를 건넵니다. 민서,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나는 내가 5개의 언어를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 언어들에 담긴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읽지 못했어. 네가 가진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자네의 언어는 정말이지 고귀하고 아름답네. 네이선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서도 환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은 오만한 천재를 굴복시킨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동료를 향한 순수한 기쁨인 것이죠.
메이선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제 라틴어나 그리스어 사전 대신 한글 자모가 그려진 새 노트를 펼쳐들고 민서의 옆자리에 앉아 서툰 획을 긋기 시작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삐뚤빼뚤한 글자를 써내려가는 네이선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에게 한글은 이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닫혀있던 세계를 열어준 구원의 열쇠가 된 겁니다. 수백 년 전 세종대왕이 꿈꿨던 모두가 소통하는 세상의 기적이 21세기 문명의 최첨단이라 불리는 MIT 강의실에서 한 5만원 청년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매려앉습니다. 네이선은 민서에게 자신이 새로 산 한국어 교재를 보여주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고 민서는 친절하게 발음을 교정해주며 나란히 걷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제 우열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아름다운 공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정한 배움의 길로 들어선 한 천재의 뒷모습과 묵묵히 그 길을 인도하는 우리 한국인의 품격. 그 찬란한 조화가 MIT의 전역 풍경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600년 전 뿌려진 사랑의 씨앗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두 청년의 우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